안녕하세요. 2016년 1월 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송금 규제를 한다라는 거 작년부터 여러분 뉴스라든지 신문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회계 담당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규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럼 나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거야? 어떻게 관리해야지만이 우리 법인에 또는 내 사업에 영향이 없는 거야? 굉장히 많이 답답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주변에 회계사라든지 세무사에도 한번 물어보셨겠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뭐예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드세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세요. 우선은 이것밖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딱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 무책임한 말이죠. 근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회계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인의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또 임직원에게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업무도 너무 많아 죽겠는데 새로운 관리 업무가 더 번잡하게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또 비효율을 낳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이고 우리 법인의 내 사업체에 맞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실무상 적용하는 방법과 관리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윤경 세무사입니다. 자, 1강에서는 저희가 대략적인 것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1강에서는 대체로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라든지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습득하셨을 만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 2강에서 7강까지는 구체적으로 실무상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건지, 그 다음 세무신고상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그리고서는 그 세금액과 관련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절세 포인트는 없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많은 회계 담당자분들이 진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듣도 보지 못했던 업무용 승용차 송금 규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건지, 회계 담당자로서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똘똘한 건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차량 중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차량이 뭔지 추리수가 있어야겠죠. 모든 차량에 대해서 다 적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들어라, 임직원 전용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들어라 라고 하는데 이런 보험은 도대체 기존에 내가 들던 자동차 보험하고 뭐가 달랐는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송금으로 규제가 된다는데 그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도대체 어느 비용부터 어느 비용까지 말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또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난 지금까지 너무 관리를 잘해왔는데 예전하고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공부해야 되느냐 살펴봐야 될 거고요. 다음에 운행기록부 작성해야 된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자, 작성 요령 함께 살펴보실 거고요. 안 쓰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안 쓰면 안 되나요, 진짜? 그거 언제 쓰고 앉아 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차 끌고서는 거래처 방문하는데. 자,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 다음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적용이 있다는 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201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차량하고 후에 취득한 차량은 뭐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달리 취급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게 되면요, 여러분, 처분 이익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처분 손실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처분 손실에 대해서 1년에 800만 원까지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 손실이 2천만 원이 발생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하시죠? 자, 그거 살펴볼 거고요. 감가상각비도 1년에 800만 원 한도로 해서 비용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도 1년에 800만 원? 더 나오면 어떻게 되지? 그럼 더 나오게 되면 어떻게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송금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건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 다음 감가상각은요, 여태까지 여러분 법인이 감가상각을 하고 싶으면 결산서에 반영을 하면 되는 거고 반영을 안 하면 되는 거였죠. 하기 싫으면 반영을 안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임의상각이라고 불렀어요. 뭐냐면 상각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게 법인세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상각을 한대요. 그럼 도대체 강제 상각은 어떻게 되는 거냐? 결산서에 반영을 안 했을 경우엔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자, 궁금하시죠? 자, 그런 것들을 다 2강에서 7강까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발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같은 이런 뽀대나는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00% 업무에만 쓰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과세관청에서 살펴보니까 100% 업무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네가 여자친구랑 꽃놀이 갈 때도 쓰고 가족이랑 외식할 때도 쓰더라.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경비를 법인 사업자의 또는 개인 사업자의 필요 경비, 법인 사업자의 송금으로 봐서 세금을 덜 내게 하게는 못하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세금을 덜 내게 하진 않겠다. 자, 그럼 세금을 덜 내게 하지 않겠다.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냐면, 자, 그 법인이 돈을 대신 내주면서 어때요? 여러분이 꽃놀이 가잖아요. 그쵸? 임직원이 회사 차 끌고서는 꽃놀이 간 거잖아요. 자, 그랬으면 그 유류비라든지 차량 관련 경비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 임직원의 상여로 처분하겠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월급을 받은 것처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여를 처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4대 보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인건비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1강에서 7강까지 수업을 마치시게 되면 깨달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운행기록부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차량, 이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되겠구나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엔요, 제가 여러분과 절세 포인트를 딱 따지기 위해서 이제 예시, 숫자 값으로 예시를 해가지고서는 세무 처리라든지 회계 처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임직원한테 상여 처분되는 금액이 덜 나오겠구나. 이렇게 처리하는 게 임직원한테 더 유리하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뿐만 아니라 절세 포인트를 잡아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강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업무용 승용차 송금 규제 개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이라면 1강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하고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기만 하면 될 거예요. 자, 2016년 과세연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규제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 손금 규제를 받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 모든 법인 사업자